로즈웰이라는 도시는 멀리서 보면 단지 평범한 사막 위 작은 마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도시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수십 년간의 침묵과 은폐의 흔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틀을 흔들 만큼 묵직하다. 1947년 그날 사막 하늘에 떨어진 그 무언가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와 과학자, 군 관계자들이 마치 금지된 성서를 읽듯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던 존재였으며, 심지어 그 파편을 잠시 스쳐보기만 했던 사람들의 삶조차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최초로 파편을 발견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목장 관리인인 맥 브레이즐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가축을 돌보던 중 모래 언덕 사이에 흩어져 있는 빛나는 물체들을 보았다. 처음 그는 그것이 비행기 잔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곧 그것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된다. 금속처럼 보였지만 금속처럼 무겁지 않은, 종이처럼 얇지만 종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한, 구겨도 다시 펼쳐지며 그 모양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당시 어떤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파편은 그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로즈웰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맥 브레이즐은 그 파편을 가지고 인근 군 당국에 신고했고, 군은 즉시 대응했다. 그 대응은 너무나도 빠르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 수습이라기보다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된 동작을 그대로 반복하듯 파편들을 치우고 주변을 통제하고 거대한 방수포와 덮개들로 현장을 가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표정은 누가 봐도 평범한 잔해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생명체 또는 위험한 존재를 다루듯 조용하고 절도 있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은 채 파편 하나하나를 특별한 케이스에 담아 운반했다. 이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맥 브레이즐은 처음엔 기자에게 파편이 얼마나 기묘했는지, 그 금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질감이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군 기지에 다녀온 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 듣고 있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기자들은 예전과 다른 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고, 몇몇 기자들은 나중에 맥은 분명 뭔가에 겁을 먹었다고 표현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을 둘러싼 이상한 침묵이 시작된다. 파편 회수 작업이 이루어진 며칠 동안 로즈웰 기지 주변은 그 어떤 전쟁 상황보다 더 엄격한 통제 상태였다.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의 트렁크가 열렸고, 집 주변을 군인들이 서성이며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막았다. 특히 카메라를 들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경질에 가까운 강압적인 제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로즈웰 병원에서도 섬뜩한 일이 일어난다. 사건 직후 기지에서 오급오급 보안 인가가 있는 군의관 몇 명이 병원을 방문했고, 그들은 몇몇 의사를 따로 호출했다. 그날 병원 근무 기록에는 이들이 어떤 환자를 봤는지, 왜 기밀 서류를 지참했는지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기록 일부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 방문 직후 병원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가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동료 간호사는 그녀는 그날 병원에서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를 봤다고 말하며 울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녀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지금까지 어떤 문서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군 내부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초탄성 금속, 고온 압력 저항 합금, 형상 기억,
비전통적 구조체. 이 단어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소재 기술에서나 등장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용어들이 등장한 시점이 1947년이라는 것이다.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점점 더 수상하게 변한다. 군은 처음엔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가 바로 다음 날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다시 수십 년 뒤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고 군사 감청 프로젝트의 장비였다고 다시 진술했다. 정부의 말이 이렇게 뒤집히면 일반적으로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진다. 거짓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무언가를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로즈웰은 지금까지도 그 상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빈칸을 갖고 있다. 왜 주민들의 기록이 삭제되었는가? 왜 군인들은 그날에 대해 같은 문장만 반복하는가? 왜 어느 간호사는 사라졌는가? 왜 파편은 금속도 플라스틱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물질이었는가? 그리고 왜 군은 그 파편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는가? 로즈웰은 단지 외계 물체 추락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감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말할 수 없는 존재를 본 사람들의 공포이며 그것을 덮기 위해 움직인 거대한 권력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수많은 문서가 봉인돼 있으며 지워진 이름들, 사라진 기록들, 말을 바꾼 증인들, 기억을 잃은 듯한 군인들이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날 밤 정말 무엇이 떨어졌는가? 하지만 로즈웰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쩌면 말하지 말라는 누군가의 명령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